명절의 복권, 집안의 몰락.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재미삼아 함께 로또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저 소소한 웃음거리일 줄 알았던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축복에서 저주로 뒤바뀝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던 길, 그저 재미삼아 산 복권 한 장이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장씩 사보자고. 명절인데 재미도 있어야지.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들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사실 누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떠드는 명절 분위기 속에서 작은 이벤트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복권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정맞게 소리쳤고 사위는 휴대폰으로 동시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맞아 들어가는 숫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거 진짜 맞는데?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1등. 정말 1등이었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삶을 바꾸고 고생한 세월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 복권이에요? 그 한마디가 우리 집안의 균열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다 같이 산 거니까 공평하게 나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산 복권 한 장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줄을 저는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복권 당첨 소식이 퍼진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겉으로는 명절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복권 누구 거냐고? 큰아들이 제게 먼저 묻는 순간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웃으며 나눈 농담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번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 다 함께 나누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레 답하자 그의 얼굴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난 분명 내 몫을 주장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아온 제가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이 올 줄이야.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이 돈에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도전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명절 장난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욕심과 시기심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구나. 그날 거실에서 나눈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집안을 서서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의 긴장과 떨림을 잊지 못합니다. 웃음으로 시작한 명절이 이렇게 잔혹한 시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거실은 이전과 달리 긴장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권 한 장으로 시작된 작은 기대가 이제는 서로를 겨누는 날선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큰아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건 제 몫이 제일 커야 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책임져 왔는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제가 이제 내 마음을 숨겨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둘째 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돈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는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서로의 욕심과 서운함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사위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은 점점 더 꼬였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저희도 이 돈에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은근한 도전과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오간 말 한마디,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웃음으로 시작했던 명절을 순식간에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욕망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웃음과 기대로 시작한 명절이 이제는 서로를 시험하는 전쟁터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갈등은 거실을 벗어나 결국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마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법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제게 경고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 권리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둘째 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사위는 더욱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웃으며 산 복권 한 장이 이렇게 집안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법정에 앉아 서로의 주장을 듣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절망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맞나? 하루아침에 서로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할 때마다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복권의 구매 명의가 누구인지 영수증과 기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돈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가 가족을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웃으며 시작했던 명절, 즐거움과 기대로 가득했던 거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주장을 주고받는 동안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을 조각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판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복권 구매 명의와 결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사위입니다. 다만 사용된 결제 수단은 장모님 명의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서 들었던 싸움과 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울분의 차소리를 질렀고 둘째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는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구나. 집안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말도 못할 정도로 뒤틀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웃음과 기대, 단순한 재미로 시작한 복권 한 장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돈이 가져다 준 건 결코 행복이 아니라 가족을 찢어놓은 상처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집안의 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복권 구매 명의는 장모님이라고 확정지었지만 마음속 갈등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요? 내 마음은 왜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세요? 둘째 딸은 한숨을 쉬며 반박했습니다. 오빠, 그동안 우리 모두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돈으로만 판단하세요? 사위는 제게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라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최선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웃으며 시작한 명절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거실 한켠에서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조차도 큰 소리로 맞서는 가족들의 울부짖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했구나. 웃음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명절이 이제는 서로를 갈라놓는 시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돈이 아닌 사람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진 가족의 균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판결 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참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이 쓰라림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들인데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과 사위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집안 문제에 계속 끌려다닐 순 없어요. 그 말 속에는 단호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을 내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남은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미 깊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각자의 선택은 서로를 더욱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웃음과 기대로 시작된 명절이 결국 서로의 삶에 큰 균열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도록 남은 삶에서 신중히 살아야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씻을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남은 가족들과 저는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마음의 벽을 쌓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냉정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안과 관련된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망가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위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이 돈 때문에 우리는 이미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제라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을 다시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을 택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당첨금을 전액 기부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눈빛 속에는 당혹감, 혼란,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우리를 파괴했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후련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했던 명절이 결국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한편의 교훈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첨금을 전액 기부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조용해졌지만 마음의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연락을 줄였고 둘째 딸과 사위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느라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남은 가족들과 거리를 두며 생각했습니다. 웃음과 기대로 시작된 명절, 한 장의 복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멀어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과 기대가 사라진 집안의 정막 속에서 씁쓸한 교훈을 곱씹었습니다. 돈은 우리를 시험했지만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어떤 재산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남은 삶에서는 더 이상 가족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그리고 웃으며 시작한 명절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일을 지나온 뒤 한숨 섞인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웃음과 기대, 설렘으로 시작했던 명절이 결국 한 장의 복권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고 상처만 남긴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어떤 재산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돈 때문에 무너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혼자 남아 지난 명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웃으며 샀던 한 장의 복권, 그것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사람과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상처로 끝난 명절. 그 안에서 저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사랑과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조용히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권 한 장이 가져온 파국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